이거는 이제 구글 자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 당뇨병 생긴다 이렇게 구글 자료 보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네. 코르티솔, 아드레날린과 스트레스가 호르몬의 혈당 상승을 유발하는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생기는 당뇨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증 코로나 환자의 경우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 혈당 수치가 높아진다. 바이러스 감염되면 당뇨염이 높아지거나 바이러스 감염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게 혈당이 올라간다. 감염 당뇨병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연결해서 감염 확률을 높이 독감 같은 바이러스 걸렸을 때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구글 자료에서 봤어요. 네. 당뇨병과 바이러스 질환 뭐 그렇다지만 생활 습관이 관련이 없냐 그러면 생활 습관 관련이 있습니다. 밥 먹고 곧바로 자거나 이렇게 고혈당을 일으켜서 일부러 당뇨병도 유발된 하는 경우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관련 특허에 제가 신청할 때 전에 유학 특허 10건을 국제 특허로 들어갔는데 10건을 신청할 때 거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당뇨병과 바이러스 질환 자료를 좀 볼게요. 당뇨병 환자는 바이러스 질환에 보다 잘 걸립니다. 면역계통에 이렇게 혈액이 끈끈하다 보니까 잘 작동을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이렇게 막히거나 기름기가 좀 많거나 산소 공급이 떨어져서 잠도 잘 오거나 밥 먹거나 당뇨병 환자 바이러스 질환은 중증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다. 당뇨병과 고혈당은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그리고 현재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염 인자, 나쁜 인자로 보고되었다. 한편 바이러스 질환은 당뇨병의 발생 원인으로 자주 거론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장 바이러스 등과 일형 당뇨병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E형 당뇨병 연관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네.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 장내 바이러스형의 당뇨병 유발 관련이 있다는 증거, 채널이 없이 장내 미생물 바깥세포의 소보다 당뇨병을 일으킨다는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당뇨병 환자는 바이러스 감염되어 더 잘 이렇게 감염이 되고요. 그래서 당뇨 조절 잘하면 그것이 호전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 자료 읽어드리는 겁니다. 특정 어떤 당뇨병과 췌장세포에 감염이 되면 췌장세포나 간 같은데 감염이 되면 이게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기서 당뇨병 유발된다는 이런 자료도 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구글 자료 이렇게 해서 췌장염 간염, 췌장염 발생 이거 구글 자료 읽어드린. 그래서 간과 췌장은 혈관적으로 서로 해부학적 연결이 돼 있다. 특정 바이러스 감염 시 두 기관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췌장염과 간염, 췌장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간염 바이러스 A, B, C형 염증에서 급성 췌장염을 유발한다. 이렇게 해서 B형과 C형 간염 바이러스 만성 간질환의 주요 염인자다. 췌장암 발생 위험, 기타 바이러스, 콕사케 바이러스, 거대세포 바이러스, 풍진 바이러스, 앱스타인 바이러스, 급성 췌장염의 드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췌장 내 인슐린 생산세포에게 베타세포를 직접 감염시켜서 기능을 망가뜨리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결과로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런 바이러스가 기능에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 네, 구글 자료 읽어드리는 거예요. 증상 및 치료, 간 및 췌장 바이러스 감염 및 증상, 원인 바이러스 감염 정도에 따라 다양한데 간염의 경우 피로, 황달, 식욕부진, 췌장염의 경우 심한 복통, 구토가 주된 증상이다. 바이러스성 간염기 췌장염은 대부분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하는 대증요법. 대증요법이 무엇인가 잠깐 보겠습니다. 충분한 영양 공급이 B형 C형 감염, 만성 감염 진행될 때 항바이러스를 이용한 적정 치료가 필요하다. 대증요법이 무엇인가 볼게요. 병원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대신 겉으로 드러난 통증과 발열, 기침, 구체적인 증상을 완화해서 환자의 불편을 줄이거나 편안하게 한다. 이게 근본적으로 완치 부분이 아니고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질병의 원인 치료가 모르고 치료가 안 되는 상황에서 증상에 대해서
환자의 고통을 줄여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병 현대의학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질병의 근본 치료는 아니다라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아까 저기 동영상에서 구글 자료에서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고혈압과 관련이 있냐 그런 것 같아요. 혈압 상승과 관련이 있다. 바이러스와 그리고 간 같은 데도 이게 간과 췌장 그다음에 췌장이란다. 간과 비장, 신장은 혈액을 품었다가 다시 내뿜은 혈압 조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도 이제 기능 이상이 바이러스 감염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학특허 이걸 넣는데 무학특허 신청할 때도 바이러스와 고혈압 볼게요. 네, 고역에 중국 연구팀 북경 병원 심장센터 인간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와 고혈압과 연관성을 발표했다. 헤르페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요.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는 고혈압 주는 연구가 미 하버드 대학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그래서 중국에서도 중국 연구팀 고혈압 바이러스 고혈압 주보는 하버드 대학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의과대학에서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고대세포 바이러스가 고혈압을 일으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생활습관에 관해서 혈액이 끈끈하거나 막혀 있거나 혈전이 잘생긴 사람들 혈관염을 일으킨다고 아까 지금 동영상에서 지난 동영상에서 바이러스가 그것을 구글 자료 읽어드렸죠. 그랬을 때 여기 안에서 딱지가 생겨가지고 그거 부분이 좁아지거나 또는 혈전 발생이 잘 생길 수 있거나 혈액이 이동 속도가 늦어지고 그래서 혈압을 일으키거나 특정 짠 음식을 많이 먹거나 물을 잘 안 마시고 운동을 안 하거나 혈당이 제거가 안 되는 이런 습관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것도 의학 쪽에 다 특허낼 때 다 썼던 내용입니다. 거대세포 바이러스가 고혈압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감염된 쥐들에게서 감염되지 않은 쥐들보다 혈압 수치가 더 높았다. 고혈압 유전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렇게 마비를 시킨다 그랬죠. 신경 쪽을 마비를 시키면 타이트하게 되죠. 경직이 이루어지는데 좀더 바이러스 그거 다른 자료를 찾아서 바이러스가 몸에 있어서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안면신경 마비, 그다음에 몸 하지 마비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나 생활 습관과도 관련이 있다. 고혈압도 백신으로 치료해야 된다. 헬스 중앙 바이러스 집중도를 나타내는 치료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 적정 농도 수치가 혈압 환자가 일반인에 비해 30배 높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폐동맥 고혈압 발생 빈도가 높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병도 질병에 잘 걸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고혈압 이런 부분을 잠깐 봤습니다. 그러나 생활습관과 관련이 고혈압과 생활습관은 관련이 또 있어요. 고혈압과 생활습관은 관련이 있는데요. 운동을 해야 되고요. 나트륨 섭취 줄이기, 지방 섭취 제한, 식습 섭취 늘리기가 중요하다. 구글 자료가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방 섭취 제한, 채소 섭취, 심각기복, 칼륨 섭취, 칼륨 풍부한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 나트륨 배출을 돕는다.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혈압이 있고 나트륨을 뭐든지 적절해야 되는 이온이 관련이 된다고 그랬죠.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이런 것이 마그네슘 이온 이런 것이 우리 몸에 미네랄을 작용해 그것이 없으면 몸에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거나 비타민 C, 비타민 B 계통 비타민들이 지용성 비타민도 있지만 지용성 비타민 몸에 축적해서